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조금 올랐지만 나머지 3개의 지수는 또 아주 쌩쇼를 하다가 결국에는 또 부합으로 끝났네요. 어제 제가 관망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상 지금의 보조 지표나 주가의 위치상 연속해서 급등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또 매수를 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과 불금을 즐기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증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유독 좋은 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드디어 장 마감 기준으로 그리드, 탐욕의 시기에 들어선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나스닥이 좋지 않은 시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밤잠을 설치면서 멘탈과 싸우셨습니까? 하지만 나스닥을 믿고 있었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모두가 보는 제 유튜버에서 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이제는 수확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될 시기는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공포를 느껴야 될 시기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왜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계좌에 잠자고 있는 예수금이 되는 거잖아요. 계좌에 잠자고 있는 예수금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돈을 계좌에 박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포예요, 저는 그게. 익스트림 피어 또는 피어의 구간에서는 여기서 매수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돈이 불어난다는 그런 희망이 있죠. 하지만 이 그리드 또는 익스트림 그리드의 구간에서는 저는 매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 반사로 매도를 할 거예요. 때문에 매도를 한 예수금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요. 그게 저는 공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공포지수 매매법 복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드가 1000만 원일 경우에 공포지수가 점점 내리면서 주가가 내려갈 때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서 매수를 실시하는 거죠. 공포지수 0이 되면은 마지막 비중 30%까지 올인하는 거고요. 공포지수 0을 저는 솔직히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공포지수 0이 오지 않는다면은 현금 비중을 또 일정 부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매도의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금액은 최초 매수 시 각 구간에서 매수한 수량과 같습니다. 단순하게 비중으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그리드지 않습니까? 58이긴 하지만 60이나 58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포지수 60, 비중 5% 매도. 65면은 또 매도. 70이면은 또 매도. 75면은 10%도 매도. 80이면은 20% 매도. 85면은 강하게 좀 매도하시고 80 이상부터는 뭐 꼭 이 표를 따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강하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90이 된다. 그러면은 전부 매도하시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공포 지수 자체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100%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게요. 그냥 참고만 할 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고요.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시장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주식은 갖고 있으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가 짠 것이고 공포지수가 80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조정을 주고 다시 공포지수는 매도했을 때의 지수보다 낮은데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차트에 나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표를 뭐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확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은 매매법이니까요. 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별게 없죠, 주식이. 그냥 이게 전부라니까요. 아주 쉽죠. 하지만 주가가 내리면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오르면 엄청난 포모에 시달림으로 매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비정상인 거죠. 근데 주식은 여러분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여러분의 계좌는 마이너스로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저는 월요일 푸푸장이나 프리장이나 뭐 본장에서 나스닥의 비중을 5% 정도 매도할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또 급격하게 오른다라고 하면은 한 10%에서 15%까지도 매도할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비중을 월요일에 매도를 하고 과자를 사 먹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스닥 신이시여. 그리고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저스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2가지 영상을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놨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푸덴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푸덴콜 옵션은 0.82. 와, 푸덴콜 옵션이 너무나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비중의 일부를 덜어내겠다고 한 게 공포지수가 아니라 이 푸덴콜 옵션 때문이에요. 이거 보고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0.82. 와, 이거 굉장히 많이 내려간 수치입니다. 0.7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더 매도를 세게 해야 될 타이밍인 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뭐 상황이 좋게 잘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환율이 내려가야 반대로 또 주식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환율의 저점은 갱신되고 있는데 RSI가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환율은 내려가는데 RSI가 높아진다. 이거 뭐죠? 제가 영상 올리지 않습니까? RSI 다이버전스. 단기적인 반등의 신호죠. 환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겠다는 플랜도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RSI 다이버전스. 물론 RSI 다이버전스도 100%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신호가 나왔으니 또 증시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바로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그런 플랜도 한번 집어넣을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뭐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네요. 제가 그어드린 선에 또 정확히 맞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지긴 하나 이 채널에서 놀고 있긴 하나 추가적인 급락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즉슨 나스닥의 미친 폭등은 당장 월요일에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차트 일본 보겠습니다. TQQQ는 거의 공중부양 수준으로 지금 위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그림은 다시 조정을 하는 척 하다가 올라가고 있는 볼린저 밴드를 터치한 거죠. 굉장히 높네요. 볼린저 밴드가요.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은 TQQQ는 45, 46, 47까지도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네요. 아,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당히 올라가는 거는 뭐 축하할 일이죠. RSI도 아직 68이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 조금 과자를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월요일에 아주 조금 매도할 것입니다. 속슬 차트 보겠습니다. 속슬이 굉장히 또 차트가 좋아졌습니다. RSI는 70이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도 가깝게 위치하였으나 아직 터치는 하지 않은 상태고요. 사실은 제가 이 하락장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단기 하방 지지선을 뚫어버리고 올라올 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정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 봉에서 제가 매수했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매수했어요, 제가. 원래 저는 TQQQ 비중이 제일 많았는데 사실 이때 너무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속슬의 비중이 좀 더 많아졌어요. TQQQ보다요. 그래서 일단 속슬도 월요일에 조금 매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불즈 차트 보겠습니다. 황제, 불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속스 S 차트 보겠습니다. 속스 S는 지금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내려가다가 살짝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추세는 명확하게 안 좋지만 RSI 30을 찍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지수 레버리지는 물론 RSI 3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1년에 몇 번 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RSI 30 정도에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고요. 물론 뭐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속스 S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스 S와 SQQQ의 일봉 보조 지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속스 S와 SQQQ 입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고요. 증시에서는 조정이죠. 속스 S는 아직도 스토캐스틱 K 값이 D 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프리장에서는 터치했었는데 어제 또 하락하면서 터치하지 못하고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있네요. 반면 SQQQ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뭐 상승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0. 몇 프로 올라가지고 터치를 다시 했네요. 이 터치를 하게 되면은 또 일시적으로 살짝 오를 수가 있어요. 뭐 증시에는 조정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숏을 들어가기에는 또 위험 부담이 있죠. 너무 무서운 거죠. 어디까지 될지 모르니까요, 숏이. 숏을 들어가기는 좀 무섭고 약간의 뭐 단타로는 접근해 볼 만한 자리는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보라색 선, 5일선이죠. 5일선을 지금 터치는 했습니다만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고요. 5일선을 딛고 올라섰을 경우에 숏을 단타를 치는 게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수로 단타를 원래 안 치거든요. 숏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키움 증권의 인간 지표, 키움 전사님들의 주간 동향입니다. 주간 순매수를 속스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뭐라고 했죠? 모두가 바라는 상황은 월가의 세력들이 쉽게 주지 않는다. 속스를 주간 동안 엄청나게 지금 미친 듯이 물을 타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물 탔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미친 듯이 물 타서 속스 S가 기술적 반등이 와도 평단이 안 오거나 평단 이상이 오더라도 겨우 뭐 2, 3% 수준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이래서 숏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TMF
TMF 요즘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TMF 매수하신 분들은 뭐 잘 되기를 바라겠으나 저는 TMF는 아직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QQQ 여전히 상위권에 있고요. 다행히 우리가 한 가지 안도할 점은 1위부터 10위까지 잘리긴 했지만 10위까지요. TQQQ와 쏙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롱들이 고점에서 공중부양을 하듯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서는 상당히 큰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그어드린 강하게 들어올린 지점을 아직 깨지는 않았네요. 일단 홀딩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가 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네요. 이더리움 포함해서 알트코인이 오늘 큰 조정을 맞고 있죠. 제가 아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도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중앙 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한번 깼다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한 단계는 아니나 이 이평선을 깨게 된다면 또는 이 선이죠. 강하게 들어올린 이 캔들의 가격을 깨게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CNN 미국 주식 공포지수처럼 수시로 업데이트는 안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9시경 정도에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코인이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반영하지는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현재 69는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피터 린치.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커뮤니티나 뭐 주식 카페나 이런 곳에서는 수익 인증, 자신의 계좌를 캡처하는 거죠. 저도 했었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신의 계좌를 캡처해서 인증 퍼레이드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냥 다 수익인 거죠. 누구나. 시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진 않았어요. 과거에도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요. 또다시 물려서 힘들다.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차트의 지점입니다. 물론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또 우리 나스닥 신답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가야 됩니다. 매수 버튼에 손을 대지 마시고요. 오히려 매도 버튼에 손을 대고 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하고 내일은 장이 안 열리니까 멘탈 충전 확실하게 하시고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